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세부 협상을 위해 조금 전에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과 이란의 MOU 이후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우려했던 이스라엘의 공습 변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주요 쟁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과 이란이 이제 세부 협상을 할 찰나에 지금 위기가 좀 생겼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탓을 했어요. 네, 우리가 17일 날 그 베르사유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본 협상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걸 알았지만 이것이 왜 종전 그 협약이 아니라 그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임시 합의라는 거였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러한 그 삐걱거림, 이런 시험대들은 계속 이 60일 협상 진행 과정에서 나올 것인데 지금 어찌됐건 이 협상이 시작되고 이제 첫 실무 협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예정된 그 직전에 그 이스라엘이 10곳에 레바논의 10곳에 되는 곳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협상을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시작되는 초장부터 지금 1항, 그러니까 MOU 1항으로 얘기를 해서 모든 전선에서 그 전쟁을 멈춘다라고 했던 게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MOU 1항을 보면 세 차례나 레바논 전선이 포함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전선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에서 세게 나가지 않는다면 이번 60일 협상에서 계속 좀 밀리는 형국, 그리고 이스라엘도 나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잽을 날린 것이거든요. 이 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레바논 공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인데 예. 이것을 만약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을 협상이 시작했으니까 진행하자라고 이렇게 내버려 뒀으면 이스라엘은 또 계속해서 이러한 그 어떤 수위를 올려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공격할 수 있을지 하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상단을 못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넘어서 이번에는 호르무즈 봉쇄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MOU를 계속 신뢰성 있게 양측이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금지 그리고 60일간 안에는 우리 그 자유항행으로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어떠한 통행료나 그런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의 그 어떤 골격이었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tit-for-tat 우리가 니네가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봉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카드를 든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봉쇄 조치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부사령부에서도 이란이 그런 식으로 혁명수비대가 봉쇄를 하겠다라고 재봉쇄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이전 수준에 넘어서서 계속해서 자유항행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가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양측이 한번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번 협상 MOU에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레바논 공격을 진짜로 우리가 공격을 중단해야 되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의 반응을 본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했어요. 트럼프 자신이 없었으면은 이미 감옥에 갔을 거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런 독자적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 간섭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의회에다가 아니면 사명권을 행사를 해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내가 그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MOU 협상,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 국면에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을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 국면에서 가장 큰 그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전략 자산을 쓴 것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48명 그리고 60명이나 되는 나중에는 그 최고 그 참수 작전,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참수하는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자신들의 휴민트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돼지 부대라고 하고 그런 작전이죠. 군사 작전을 위해서 안보 작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수십 년간 쌓아놨던 모든 그런 내부 조직망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협상 MOU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위협을 주는 그 대리전 세력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은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핵 협상이 60일 진행되는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희석시키는 것도 지금 이란에서 할 것 같은 네. 모습들이 보이니까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국제사회의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외교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미국을 밀어서 이런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봉합되는 국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단 하나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그냥 어떤 트럼프 대통령만 그 이스라엘의 그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요번에 협상 국면에서 레바논에 대한 전쟁을 공습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불거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차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지 말아라, 그 주변국들을 공격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를 했는데, 실상은 미국이 직접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상 이스라엘을 좀 부추기는 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도 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협상이 시작돼서 60일 국면 안에서는 지금 이란 측과 어떤 대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실무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방책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 국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협상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굿캅, 배드캅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 이란에게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네. 두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 둔다기보다는 실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뭔가 그 결이 안 맞는 다른 좀 어떤 괴리가 있는 그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MOU 안에선 이란 측도 압니다. 이번 MOU 안에서 미국이 엄청난 양보를 해준 것이거든요. 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이것을 단지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계속 이란을 공격을 할 것이었다면 이렇게 MOU 안에서부터 이렇게 양보를 하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금 약간 다툼이 있어서 지금 의견 차이가 심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불거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고요. 단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란이 정말 미국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리고 계속 시간 벌기용이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두로서 경고하지만 다른 조치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측 입장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방위 무기라든지 방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뭐 크리티컬 엣지라고 해서 지금은 어찌됐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엄청난 수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군사 물자들을 지원하는 독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지금 마냥 지금 하는 모습대로 계속해서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서 충분히 미국은 틀어질 수 있는 카드는 갖고 있다. 그러나 단 현 시점에선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란이 좀 어깃장을 낼 때는 이스라엘의 그 공격 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두로만 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다른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미국이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미국 너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왜 구두로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밖에 없고 협상을 이렇게 잘 진정성 있게 못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3자가 계속 지금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이스라엘도 밖에서 계속 3자가 지금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제 이르면 오늘 오후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란 대표단이 도착할 때
지난번 1차 협상 미국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나브 168이라는 글자가 비행 계획이 선명하게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부분, 뭐 호르무즈 재봉쇄를 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기싸움, 그러니까 압박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그 미나브 그 여자 학생들이 이제 많이 민간인 희생됐죠. 피해가 희생이 예. 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게 미국의 실수인 것 같다라고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도덕적 우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그 기금이나 어떤 그 배상금이나 보상금, 당연히 미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제적 유인을 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굴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조치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압박도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지원금을 낼 때 지원금이나 기금을 이란한테 넘길 때 조금 미국 내부에 있을 그런 압박도 좀 줄여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실수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꼭 미국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카드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이제 협상단을 이끌고 갔는데 조금 전에 이제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위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대통령 사위인 쿠슈너가 동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꾸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위트코프와 쿠시너는 이번 2월 28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3차 제네바에서 있었던 3차례 1년간 있었던, 그러니까 전쟁 전 1년간 있었던 3차례의 핵 협상을 이끌어갔던 그렇죠. 그 주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좀 약간 중재자 역할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란 측과의 대화를 이끌어갈 존재이고, 그다음에 쿠시너와 위트코프는 그 이전에 핵 협상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이니까 그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그 실무 협상은 여러 가지 뭐 의제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핵심 의제는 핵 문제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핵 문제가 이제 주요 항목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게 좀 주목받는 그런 발언을 한 게 만약에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통행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악의 카드를 상정했을 때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 될 수 있을지를 차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자유항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자유항행을 뚫어낼게. 그런데 이 자유항행을 뚫어내는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이 비용을 우리가 내지 않는다.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뚫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여기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 그리고 걸프 국가들한테 돈을 받을 거다, 통행료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은 자유항행 무사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그 자연해협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리권이나 통행료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란이 계속 우긴다고 한다면 미국이 책임을 지고 여기를 뚫어내고 그 대신 여기에 관련한 비용 같은 거는 우리가 걷겠다, 우리가 받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이란이 자꾸 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조금의 관리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이 관리권을 바탕으로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의 권한을 가져가길 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절대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군을 보내서 뚫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비용을 전 세계에 부과해서 내가 통행료를 걷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메시지를 이란 측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법에서도 이게 허용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실체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위해서 절대 너네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어떻게 목리를 부릴 수 있는 어떤 관리권이나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걸쳐서 호르무즈 통제권을 계속 무기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라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이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가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꺼내들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동결자금 해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판매한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네.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동결 자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뭐 그 MOU에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네. 240억 되는 돈은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돈은 먼저 풀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240억 동결 자금을 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결 자금이 묶여 있는 그 국가의 그 중앙은행과 연결된 은행을 다시 연결하고 스위프트 코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달러로 한다면 미국과 또 그 당사국들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그 60억 그 석유 대금은 이미 카타르에 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그 동결 자금 해제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자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됐건 동결 자산이 풀리고 기금들이 마련해서 이란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이 전쟁 국면에서 우리의 국가의 이익을 얘기하기는 좀 그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60억 자금을 현금으로 그냥 풀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특정 항목에 의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재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SOC 사업, 그러니까 이게 무기로 전용되지 않는 것일 때 이 대금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제안들을 만들 텐데 그때 우리나라가 뭐 다양한 그 건설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 자금을 같이 이용해서 들어가서 컨소시엄 사업 들어가고 하고 할 수 있다면 네. 뭐 전력 뭐 발전소 다시 지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란에 대한 진출을 하고 싶었는데 경제 제재와 미국의 눈치를 받아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의 60억 달러가 먼저 얘기가 되냐면 이미 카타르에 가 있고 모든 절차가 이제 제재만 풀리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는 동결 자금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란과 미국의 협상에 대한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